So Tesla is a stock on our watch list that we really like, and we think that in the short term there are certain headwinds because especially with rates going up so much, it's going to affect the consumer's ability to finance and to buy an expensive car. But at the same time, on the longer term point of view, we think there's a bigger trend here, which is by 2035 we anticipate that the number of electrical vehicles on the road is going to increase by 500%. And Tesla is a big beneficiary of that because if you look at the sales of electrical vehicles in the US, Oliver, in the first 6 months, Tesla outsold the next 19 competitors combined. But I think, they've got a lot of good things going on which we could focus on. Like, for example, they're spending a lot. They're making progress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self-driving software, which could lead to the robo-taxi business, which in itself could be a big game changer. So we'll wait on the Cybertruck, but I think there are other positives there that the company could benefit from. All right.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을 주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이 절정을 찍었다라는 뜻이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뜻이겠죠. 올해 많은 기업들의 성적표를 본다라면 잘 나가는 기업들은 여전히 잘 나갑니다. 특히나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는 굉장히 강력하고요. 여기에 포함된 것이 바로 테슬라죠. 현재 여전히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주들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테슬라를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We are. We're short the stock, and we just think it's ridiculously overvalued. 테슬라를 공매도 치고 망해버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짐 차노스라고 테슬라 공매도로 유명한 헤지 펀드 매니저인데요. 2008년에 6빌리언의 운영 규모가 테슬라 공매도 치는 바람에 200밀리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헤지 펀드 문을 닫게 되었네요. 테슬라 공매도를 잡으면 단기간 수익은 나올 수가 있지만 결국 결과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일런 형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테슬라 공매도 치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테슬라 반대쪽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FSD가 중국에서 출시가 될 거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이제는 루머를 지나서 조금 더 사실화로 구체화가 되는 듯해 보이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스마트카 자율주행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 중국 홈페이지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FSD 베타 버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FSD가 테슬라에게 중요하냐면 사실 전기차만 팔아서 수익을 낸다라면 밸류에이션이 토요타 벤츠와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기차를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 추가 매출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전기차 기업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이죠. 현재 북미 시장에서만 작동이 가능한 FSD는 이제는 미국 시장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고객들도 충분히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SD의 업데이트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를 여전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FSD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00%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스마트카 느낌을 줄 수가 있는 테슬라가 결국에는 승리를 하고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많은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들을 살펴보신다라면 우선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는 테슬라가 눈에 띄죠. 대부분의 수익이 모델 3Y 판매에서 나오는데요. 하지만 지금 더 많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기업들을 보신다라면 테크 기업인 애플과
테슬라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이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노리는 것이 전기차가 아니라 테크와 에너지 둘 다 잡아먹으면서 결국 애플의 시가총액을 따라잡는 것을 노리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많은 밸류에이션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 일론 형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미래의 테슬라는 전기차를 넘어서 테크와 에너지 기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된다라고 보고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이벤트 때 10대의 사이버 트럭이 딜리버리가 될 거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처음에 모델3 딜리버리 했을 때를 조금 살펴보신다면요. 처음 30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직원들에게 딜리버리를 하였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트럭 딜리버리는 테슬라 직원들이 되었던 주요 주주분들이 되었던 관계자분들에게 딜리버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버트럭 딜리버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판매 대수, 생산 대수를 차츰해서 늘려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치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이제는 차분하게 리뷰가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모델 Y의 가격 인상은 계속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소식들이 중국에서 들려오고 있죠. 결국 지금 가장 잘 팔리는 모델 Y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점인데요. 4분기 때 모델 Y의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되는 만큼 마진 상승 역시나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새로운 차량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보여줄 신차 모델들과 많은 미래 청사진들이 주주분들을 계속해서 테슬라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스페이스X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타쉽 발사가 실패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물론 이번에 실패해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일론 형의 인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고 테슬라 대량 생산 때문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일론 형은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XAI까지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결국에는 성공시켜 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X에서 추가 매출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일론 형인데요. 결국 프리미엄 회원들이 그록 AI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일론 형이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일론 형이 트위터를 인수하고 X로 사명을 변경하고 그록 AI를 출시를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론 머스크 형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X뿐만 아니라 틱톡, 레딧,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반유대주의가 되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론, 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X를 타겟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적으로 광고 부분에서 역풍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XAI가 X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트레이닝이 멈추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X의 유저가 X를 떠나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극소수의 유저분들이 아닐까요? 결국 테슬라를 스마트카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XAI는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FSD 역시나 엄청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될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버트럭의 출시와 함께 리뷰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FSD의 중국 진출은 의미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북미 시장을 넘어서 FSD가 다른 대륙으로 첫 번째로 진출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테슬라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요. 결국 FSD가 완성이 되려면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유럽 대륙까지 진출을 해야지 FSD의 채택률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로보택시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이 FSD 중국 진출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오픈 AI의 CEO 샘 형께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만큼 회사에 있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여론이 지금 너무나도 안 좋다 보니까 오픈 AI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샘 형을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역시나 큰손 투자자들이 꽤나 들어와 있는데요. 뱅가드를 비롯해서 블랙락, 르네상스, 스테이트 스트리트까지 월가의 큰손들이 팔란티어 주식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의 경영권이 이런 큰손들에 의해서 흔들릴 일이 전혀 없는데요. 왜냐하면 팔란티어 창업자들이 49.9%의 강력한 투표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클래스 A 주식 같은 경우에는 1표,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10표의 투표권을 가지는데요. 하지만 클래스 F 주식을 보유한 창업자 TL형과 카프형과 코엔형께서 투표 파워를 무려 49.9%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오픈 AI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That being said, let's take a look at Palantir, which All right. actually had strong numbers last week. This month, it's up 31%. So, what are your thoughts on a name like Palantir at $19 today? You know, it's made a heck of a comeback from where it was, and it also crashed down pretty hard. But you're right. The last earnings report, pretty decent. The problem that they had was, you know, they had weak profitability going into the last report, and now all of a sudden, you know, they're on the green side, and they're predicting that they are going to remain profitable here. So, you know, I think that we can get a nice breakout to the upside here.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면서 그야말로 올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팔란티어가 결국 올해 $20를 넘겼고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더 높은 주가 상승을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팔란티어가 더 높은 주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동성 공급입니다. 돈이 넘쳐나던 시절에 $40를 넘겨버렸던 팔란티어의 주가인데요.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엄청난 주가 하락이 나왔고, 하지만 올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빠른 주가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는 팔란티어의 기술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팔란티어의 주가가 $50를 못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 역시나 팔란티어의 주가가 $50를 못 찍을 이유를 그 어떠한 것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플하게 본다라면 매 분기 EPS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손실을 냈던 팔란티어는 이제는 수익을 내는 흑자 전환 기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팔란티어의 실적이 지금 증명을 하였죠. 그리고 빅데이터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 나갈 거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나왔고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엄청난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애플이 열었고 샤오미도 탄생을 하였고 삼성전자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그리고 AI 시대가 열린다라면 팔란티어 역시나 10년에 한 번씩 탄생을 하는 위대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인데요. 현재 재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합니다. 빚은 거의 없고 현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팔란티어 주가의 강력한 청신호가 될 것인데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FCF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추세가 보여진다라면, 그것이 증명만 된다라면 현재 $20에 거래가 되고 있는 팔란티어의 주가는 충분히 $100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PSR은 20인데요. 앞으로 AI 테마가 계속해서 수요가 넘쳐난다라면 PSR 역시나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2030년 매출 예상치 8.3빌리언에 PSR 20을 대입을 한다면 시총은 160빌리언이 나오고, 현재 44빌리언의 팔란티어의 시가총액 $20에서 4배가 증가를 한다라면 팔란티어의 주가가 계속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면 $80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번 3분기 때 주목할 부분은 여전히 정부 매출이 커머셜 매출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매출 상승률은 커머셜 부분이 점차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그 핵심 요소가 헬스케어 부분에서 팔란티어의 매출이 계속해서 추가로 나온다라는 점인데요.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라면 결국에는 지능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팔란티어의 지능이 AI 시대에서 꼽힐 수가 있을까요? 저는 팔란티어가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20를 넘어서 $50로 갈 차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